이번 보고서는 쿠콘,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NH투자증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콘, 마이데이터 시행 1등 수혜주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3분기 매출액부터 나와 있는데요. 456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23%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24억 원으로 29.3% YOY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고요. 페이먼트 서비스가 캐시카우로 작용을 할 것이고 데이터 서비스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페이먼트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개인정보 API, 그 다음에 기업정보 API, 글로벌 API, 제휴 API 해가지고 뭐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출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뭐 개인 소득 정보 이런 것들 대출 한도 금리 조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 네, 여기 나와 있듯이 간편 결제, 뭐 ARS 인증, 그 다음에 예금주 조회, 뭐 이런 인증, 제로페이 이런 것들이 간편 인증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금융은 이제 출금 이체, 그 다음에 입금 이체, 가상계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적으로. 자, 다시 넘어오시면 라이센서가 있어야만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고요. 본 허가를 받아서 작년 4분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출 한도 금리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기관 양쪽에서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대출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드 혜택 비교 서비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비용은 감소하고 수수료는 계속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 중이고요. 특히 이제 피어 그룹으로서 이제 미국의 플레이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플레이드라는 회사는 20년 비자로의 인수 계획 당시 53억 달러의 인수 가격이 책정되었고요. 물론 철회가 되었지만 비자가 21년에 인수를 실제로 유럽 핀테크 업체 팅크를 했는데 인수 규모는 당시 규모로 약 18억 유로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네, 기업 가치가 그래서 못해도 1조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 확인했을 때. 물론 사실 뭐 해외랑 비교를 할 수는 없죠. 시장 자체 규모가 다르기도 하고, 또 그런 걸로 확인하면 사실 리파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빨리 좀 올라야 되거든요. 리파인 같은 경우에도 오르지 않는 걸 보면 쿠콘도 사실 그런 거에 좀 기대긴 좀 어렵고, 정말로 이제 본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고 또 성장해 가느냐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의류금융지주로 넘어오셔서 최근에 이제 민영화가 거의 완료가 됐죠. 네, 그래서 4분기에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53% 감소한 3,792억 원 해당하는 주주 순이익을 달성했고요. 당사 추정치하고 시장 기대치보다 다소 긍정적인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자 부분에서 양호한 이익을 좀 거뒀고요. 은행 주도로 부채 구조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마진 관리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충당금을 이제 많이 쌓으라고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기준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한적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또 배당 결정에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금융 환경이 악화되는 이제 2022년 실적의 부담이 이제 곧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대형 이제 금융 지주 중에서 비은행 비중이 작아서 금융 불안정 확대 기간에 이익이 안정적으로 높다.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 캐피탈 등 수익성이 좀 악화될 예정이고, 카드 사업 부분에서도 가맹조 수수료 인하라든가 DSR 규제 강화대 때문에 수익은 점차적으로 악화된다. 결론은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이제 은행주도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졌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이미 그때가 고점이었고 이제 전차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NH투자증권이고요. 자, 연결이익은 상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별도는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좀 보면 4분기에 인식했던 손실이 추가로 환입이 좀 되었고요. 2020년도에 그 다음에 홍콩 법인과 헤지펀드 양호한 실적을 발생을 했고, 연결이익이 증권 별도 이익을 크게 상회를 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 본업에서 좀 부진을 하고 있어서 주가 반등을 하고 나면 증시 반등이 일어나면 주가도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위탁 매매와 자산관리 수수료 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IB나 수수료 이제 이익이 추정치 크게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수수료도 하회하고 있고, 대형 IP가 많지만 IPO 수수료
수익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FP에서 회복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출 채권이 전분기 대비해서 8.7% 감소했고, 운용금리와 조달금리는 모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크게 마진 효과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평가 영향이 별도로 없는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은 증시 부진과 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크게 하회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하향밖에 좀 없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쿠폰 일봉 보시면 예,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꺾여 내려왔습니다. 이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많이 내려왔고, 예, 많이 내려오면 좋죠. 네, 자사주도 처분을 했는데, 아, 자사주를 처분했군요. 사들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 공모가라도 한번 좀 볼까요? 공모가가 얼마였나요? 공모가 45,000원. 예, 45,000원 확정이기 때문에 45,000원이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었네요. 네. 아, 요때 출발했나요? 네, 어쨌든 네, 지금 뭐 공모가 기준으로 쳤을 때 뭐 한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 10%는 아니죠. 한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네, 쿠코는 예,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물론 돈이 있다면 말이죠. 네, 대부분 지금 그게 없어서 문제죠. 네, 재무표로 봤을 때도 재무도 예, 별 이상은 없고, 물론 이제 PR이 50배다. 요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금융주주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고점 찍은 이후에 예,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갔어요. 예, 금리 인상이 이제는 크게 뭐 마진 효과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미미하다 이런 것 같고, 예, 실적들도 예, 매출액은 찍히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예, 사상 최대를 찍히긴 했네요. 저평가주는 맞고,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네요. 네, 근데 뭐 다른 이제 은행주들 보면 다른 은행주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예, 특히 카카오뱅크. 예. 자, 그 다음에 투자증권 볼게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자, NH투자증권 보시면 여기도 네, 굉장히 떨어졌네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네, 좀 하락폭을 좀 맞았고, 이때 12월이니까 뭐 기사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주봉상으로도 네, 엄청 많이 빠졌고, 여기도 네, 주가 반등이 좀 나오긴 해야겠네요. 코로나 이전 시점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투자들 매매 동향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뉴스로 12월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었나요? 뭐 유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뭐 별도로 없네요. 예,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네, 뭐 그냥 떨어진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이렇게 그냥 떨어진 적이 있나요? 네, 12월에 네, 아유, 뭐 이렇게 많습니까? 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예, 지금 찾기는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투자, 이제 금융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금융지주들도 마찬가지고, 좀 굉장히 좀 많이 다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크게 큰 이벤트도 아니고, 이미 미리 전부터 미국이 벌써 뭐 3번, 4번은 기본으로 인상하고 5번, 6번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라는 이 단어, 마법의 단어 때문에 더 이상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생명보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좀 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 갖고 있다가 배당 수익을 노리고 이제 조금 더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결론은 이제 되지 않아서 빠르게 조금 이제 약익절을 좀 하고 이제 나온 상태에서 이제 다른 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엄청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생명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저평가 주가는 맞으니까 좀 더 오래 좀 갖고 계시고, 존버해야죠. 네,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일반 투자자들은 일단은 아쉽게도 좀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지면 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결론은 이제 존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절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엄청 큰 폭으로 빠졌을 거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어려우실 거고, 또 그걸 금액을 손절했다고 했을 때 조바심이 나거나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 들어갔을 때 그 종목이 또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서 본인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안 좋은지를 아셨으면 빠르게 좀 털어내고, 네, 반 손절이라도 좀 하셔서 좀 털어내고, 또 유망한 종목들, 잘 가지 않았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꾸준히 좀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